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1호 교육과정 첫 번째 시도된 모의고사.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는데 이 그림에 지금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가 지금 보이는데 아마도 요지문 같은 경우 이 바나나 때문에 망했다. 실제 오답률도 높았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얘를 설명하는 거는 어지간한 해설지에 다 있고 여러분들 한두 번 더 읽어봤을 테니까 의미가 없고 얘를 수능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훈련할 거냐? 그거를 알려주는 게 우리 유튜브 강의가 되겠지. 그래서 그거 좀 잘 듣고 이제 수능까지 남은 시간, 각자 유튜브 보는 시간이 다를 테니까 자기가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갖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겠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도 나오는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출이 있으니까 한번 읽고 뭐 풀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하고 하루에 뭐 매산비 뭐 3개를 하든 뭐 30개를 하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뭐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실력에 큰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싶다. 특히 국어 같은 게 이게 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지? 그냥 공부해도 3등급 안 해도 3등급 그냥 대충 모의고사나 풀지 뭐 이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1등급 못 가거든. 그래서 1등급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여튼 추천한 방법 요것도 한번 실천을 해서 점수 올리는데 반영을 하기를. 자, 어려운 바나나 가봅시다. 먼저 얘부터 써놨는데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합 지문이 이제 가 더하기 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1호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이제 보통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 문제를 무조건 가나 한꺼번에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줘. 선생님 그러면은 가 읽고 한 문제 풀고 나 읽고 나머지 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통합 문제 풀면 되지 않나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건 나중에 분석할 때 하는 얘기고 여기 좀 왔다 갔다라고 써놨지. 그러니까 가 읽고 쭉 봤더니 1번 문제 되네. 여기는 지금 1번부터 안 되지. 1번 문제가 가 더하기 나를 읽고 어쩌고 하는 거니까. 논리가 흩어져. 자, 수능 어떻게 출제하는지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출제한다. 이게 수능이라고. 즉, 한꺼번에 다 읽고 이해하고 암기한 학생들이 맞게끔 출제하는 게 그게 수능이야. 그 서울대 박사님들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어, 왔다 갔다 그냥 하나씩 할래. 이 양반들이 더 훌륭한 양반들이라고. 시키는 대로 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읽고 푸세요. 그 얘기라고. 자,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길 바라고. 자,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훈련할 때 처음부터 가나 쭉 읽고 풀었더니 자꾸 틀리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은 잘 안 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보다 한 번 읽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먼저 말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 내용을 좀 암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읽기 훈련 자체를 좀 연습하라고. 이렇게 허겁지겁 읽고 풀고 여기다만 포커싱을 하지 말고 그 프로세스를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이제 혼자 해서 잘 됐네 이러면 되고 나 혼자서 안 되겠다 그러면 학원을 가고 솔직히 근데 학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학원은 거의 없지.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과외를 하든가 엄마 국어를 뭐 한두 번 더 보든가 어쨌든 발전하기 바랍니다. 자, 글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 근대 이후 철학자들이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인과라는 놈을 물리적 작용으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았다. 문제는 휴미 지적했듯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 원인, 결과, 사건을 관찰할 수 있을 뿐 관계를 관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 번의 과정 이론. 이 글의 주제, 첫 단락에 뭘 준다 했지? 핵심 얘들아,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해.
이 글은 인과 얘기할 거야, 과정 이론 얘기할 거야.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 세번.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지. 야구공을 던졌더니 공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이고,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거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인 건 아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지. 과정 이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시공간적 궤적이다. 야구공은 물론이고 공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시공간적 궤적. 공은 멈춰있는 상태도 과정이다. 자, 문제는 이제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만난다. 즉 교차한다. 교차할 때 표지,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인과적 과정이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요 뇌절 상태가 된 거지. 앞에 야구공 얘기는 그럭저럭 알겠는데 그 개념어를 막 설명을 해버려. 그럼 어떡하라 그랬지? 이거를 막 두 번, 세 번, 수능날 두 번, 세 번 읽을 수가 없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라고. 아, 교차 상태에서 변화가 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표지가 전달되는군. 그거를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군. 이라고 정리하면 되지. 뭐 몇 단 안 되잖아. 그리고 A. 친절하게 과정을 이제 얘들아 과정 설명해 줄게. 자, 오른쪽에 좀 써놨는데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A 1, 2, 3, 4 과정을 지금 갖다 줬거든. 그거를 디테일하게 다 확인하고 이해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탐구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탐구 영역. 탐구 영역이 뭐야? 어떤 사실의 인과관계를 다 샅샅이 살펴보겠다. 근데 우리 국어 영역은 뭐야? 우린 탐구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역이라고. 국어 영역은 뭐가 중요해? 전체 주제. 얘들아, 인과 과정이 뭐지? 이 전체 주제. 그리고 중간에 어쩌고저쩌고는 우리 국어는 필요 없다고. 얘들아, 결과값 확인했니? 이 과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정이 나오면은 이 프로세스를 1, 2, 3, 4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이런 병신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국어 영역은 이 1, 2, 3, 4 꼼꼼하게 전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이런 과목이 아니라고. 그건 탐구 영역이라고. 그 과목 자체의 성격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엄마 국어 맨 앞에도 있지만 전공자라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이제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과 이거를 졸업했는데 국어교육학과에서는 이런 걸 배운다고. 국어교육 도대체 왜 하냐? 학생들이 국어시험 왜 보냐? 이 국어시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능력을 측정하려는 거냐? 이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어,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학교는 뭐 당연히 그 전공자일 거고 학원이나 이제 또는 뭐 과외 선생님이나 또는 대학생 선생님들 배울 때 자칫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자가 아니면은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이 글 이미 다 읽고 해설지 열심히 연구했고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수능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읽으면서 다 파악할 수 있나? 그거 다 파악할 필요가 있나? 고민을 잘 해보세요. 국어가 도대체 뭘 끄집어내려는 시험인지. 그래서 전공자가 중요한 거라고. 학원 같은 경우 뭐 케바케이긴 한데 거의 절반 이상이 전공자가 아니라고. 그중에서 특히 국어하고 영어가 제일 심각하지. 굳이 국어 교육, 영어 교육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칠 수 있으니까. 아는 척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게 그런 차이. 요게 1등급을 가르는 거라고. 그냥 다 확인하면 되지 않나? 되지. 시험 끝나고는.
시험 중간에 이거 하는 작업 쉽지 않다. 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러니까 안 읽으란 얘기는 아니야. 눈으로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결과값. 과정 1은 표지가 전달되니까 인가적 과정. 아하, 오케이. 과정 3은 교차될 때 표지 전달 안 된다. 인가적 과정이 아니다. 끝.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과정은 물리적 세계만 취급한다. 그 바깥은 안 된다. 이 정도 충분히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잖아. 자, 두 번째는 여기다가 물리학, 천문학인가? 일식의 원리까지 갖다 놨고, 그냥 재밌는 그림이니까 그냥, 개기일식은 해가 완전히 다 가려지는 거, 부분일식은 조금 가려지는 거, 그냥 그림 구경하면 되고, 자, 글 자체는 그냥 중국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인과관계, 아까 첫 단락에서 뭐였어? 인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중국에서도 인과가 있었대. 그게 제1론이래. 자, 제1론 이게 한자로 써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이제 디제스터 얘기하는 거고, 천재지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중에서 이제 동중서라는 사람이 견책설, 천견설과 천인감흥론을 결합해서 제1론을 체계화했다. 동중서가 체계화한 사람이군.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제2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자, 군주권이 하늘과 연결돼 있다. 이건 좋은 얘기지. 하지만 경고를 내린다. 이거는 세모에 해당하는 거고. 자, 이 세모에다가 쓱 집어넣은 게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황제가 다 해먹었거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랬는데 이제 한나라. 사실 중국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는 사실은 한나라라고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물론 뭐 진나라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냥 막 엉망이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뭔가 체계가 잡힌 거는 우리 한나라. 그래서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자, 문제는 동중서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1대1로 대응시켜가지고 하는 게 이거 억지다. 이게 오히려 어디로?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서 제1을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즉 역전시켜서 대응시켰다. 기역 표시해놨으니까 역전시켜가지고 안 좋게 바뀌었군. 그 다음에 신하 탄압의 빌미. 신하가 참여하는 계기였는데 이걸 오히려 신하 탄압. 원래는 임금을 경계하려고 한 건데. 자, 이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송나라에 이르러 주희는 아까 한나라, 송나라 있으니까 이런 거를 뭐라 하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인 근데 사실은 요 나지문 짧은 지문에서 한나라, 송나라 달랑 두 개밖에 없어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1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했고 제2를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했다. 야 이거 설명이 어려운데 이제 아까 한나라가 대략 AD 200년 요 정도고 송나라가 대략 AD 900년 뭐 이 정도니까 대략 한 800년 900년 지나니까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됐어. 문제는 정치적인 건 좀 다르지. 계속 임금은 견제를 해야 돼. 그래서 제 이론을 고수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는 1대1 대응이었는데 이거를 전반적 대응설로 제시하였다. 살짝 바뀐 거지. 별 얘기 없네. 갑시다.
자, 1번 문제부터 아까 뭐라고?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그래서 가, 나,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읽고, 기억, 디귿 풀고, 그 다음에, 나지문 읽고, 니은, 니을 풀고, 이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논리가 흩어진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내용은 뭐, 역시 1번 문제답게 간단했고, 내용 전개 방식에서, 요, 가에서 전망은 없었지. 그냥 한 개까지만 얘기하고 끝났지. 내용 자체는 쉬운 문제. 자, 위 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 가나 둘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물론 뭐 1, 2, 3번이 가, 4, 5번이 나긴 한데 그건 가 읽고 이거 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역시 내용 자체는 쉬운 문제였고 한나라 제이론에서 하늘은 음양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늘과 인간사는 반응한다라고 했지. 역시 내용 자체는 간단한 문제. 자, 오답률 거의 뭐 1위에 해당하는 요 바나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국어 영역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쉬운 문제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A도 짧지 않잖아. A 이만큼이야. 길어. 그거를 이거 읽고 찾아가고 이거 읽고 찾아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아지게. 자, 일단 뭐 하라고? 답지 좁히기. 결과값이 뭐였어 아까? 과정 3번. 이게 결과값이었잖아. 이걸 안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수능 날 이거 먼저 확인하라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보는 거고 안 남으면 버려야지. 매우 당연한 우리가 지금 기출 보고 있죠. 기출 왜 봐? 아, 수능에서 지문에서 이렇게 주면 답에서 이렇게 출제하는군. 그거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 결과를 주면 그냥 그 결과 가지고 답을 주는군. 그게 포인트야. 자, 결과가 뭐였지 아까? 아까 써놓은 거 다시 갖다 놨어. 과정 3은 인가적 과정이 아니다. 왜 그러냐? 교차됐을 때 표지가 전달 안 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요 얘기라고. 근데 이 4번 답지 뭐였어? 과정 3은 교차했을 때 표지가 도입됐다. 땡. 표지 전달 안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과정 3하고 연결된 거.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가적 과정이 아니다. 당연하고. 과정 3, 과정 4 교차해서 전달 안 된다. 맞고. 이렇게 찾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연습만 되면 남들이 오답률 1위 찍을 때 여러분은 별거 아닌데 이러고서 지나갈 수 있고 그게 최상위권이 되는 거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요놈 같은 경우는 좀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보면은 2018년에서 2022학년도까지 5개년 지금 수능 6월, 9월 계속 지금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냥 평이한 애들 또는 뭐 문학 이런 거 그냥 한번 듣고 아 이렇구나 지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바나나 문제처럼 6번 문제처럼 오답률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지문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지?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내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지? 하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엄마 국어 잘 듣게 되면 그럼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결국 최상위권 만약에 지금 현재 듣고 있는 학생이 1, 2등급이다. 그러면은 그 EBS 찾아가고 각 시험별로 오답 순위 나와 있거든. 그 오답 1, 2, 3, 4, 5, 2 그런 거 찾아가지고 좀 귀찮긴 하지. 그걸 오답 순위 높은 것만 모아가지고 엄마 구에 찍어주면 좋은데 그럼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할 수 없이 여기는 지문별로 그냥 올려주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좀 찾아서 해야 돼.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돼. 그냥 맨날 어, 지문 몇 개 풀었어요. 근데 왜 국어 성적 안 올라가죠? 다 이유가 있는 것. 자, 이제 어려운 문제는 끝났고 쉬운 거 합시다. 기억, 니은, 예언화 경향하고 전반적 대응설로 가장 적절한 그냥 주제니까. 그래서 예언화 경향은 아까 인간사하고 제의를 이렇게 역전시켰지. 대단히 간단한 문제. 8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그러니까 첫 단락의 주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야,
이거 4개나 되네. 장난 아닌데? 가 아니라, 위글의, 이거 친절하게 써주잖아. 얘들아, 위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문제 풀어봐. 위글 주제 뭐였어, 아까? 인과관계. 바보가 아닌 이상, 요 정도는 좁혀놓고 하는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가, 나하고 연결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이걸 5개를 다 쳐다보고 4개 쳐다보고 근데 뭐 했어 아까? 가, 나 쳐다보고 1번, 2번 쳐다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국어 영역 그냥 글자 읽고 1대1 대응 이런 바보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3등급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위글에서 찾고자 하는 거 주제 그 다음에 보기에서 좀 좁히는 거 선생님 계속 지금 기출하면서 강조하고 있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고 훈련하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다고. 일단 답부터 설명하면은 자 물리적 성질들 주고받아야 된다. 인과관계를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여기 맞는 얘기지. 자 근데 동중서 뭐라 해서 하늘하고 인간하고 감응한다. 이건 물리적 관계가 아니지. 아주 쉬운 문제. 그러나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1대1 대응으로 찾기 시작하면은 시간은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가고 머릿속에서 엉켜버리면 틀리는 문제.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잘 고민을 할 것. 다음 장은 뭐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잔소리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 그 잔소리로 생각하고 싫어 나 그냥 하던 대로 할래. 1대1 대응할래. 그러면 그냥 3등급, 4등급 여기에 만족하는 거고 왜 도대체 엄마 국어에서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고 지문에서 표시하고 문제 풀 때도 좁히라고 하고 왜 이 얘기를 하지? 거기에 포커싱을 하면 1등급이 가능하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